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그리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힘차게 체크리스트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외주들의 반란이 시작됐을까? 게임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장님, 게임주들이 지난 금요일에 정말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추세적인 반등의 시작일까 궁금하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품고 가고 있고 게임주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봐줄까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 이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좀 수급 공백, 한마디로 그 전에 어떤 반도체 쪽에서의 집중됐었던 수급에 대한 쏠림 부분이 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약간의 좀 다른 섹터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옮겨가는 부분이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 그 실적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주도주로서 이런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근데 이런 이 수급의 공백에 의한 다른 섹터로의 그 수급에 대한 들어가는 부분이 뭐 게임이나 이 화장품, 다른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큰 그런 그 섹터들로 이제 그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 게임주들이 그 전에 너무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게 좀 사실이거든요. 소외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지금 10년 만에 어떤 역성장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 전에 우리나라는 좀 MMORPG 이쪽에서의 비중이 좀 컸고, 그리고 이 부분은 모바일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게임 업체 전체적으로 좀 섹터가 안에서도 좀 비중이 컸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정체됐던 상황에서 이 전체 이 게임주들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하지만은 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NC소프트도 예상보다는 높은 실적 좀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나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올해 1분기 실적 영업이익은 적자를 좀 예상했던 상황이었는데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 그전에 좀 우려됐었던 그 투자 심리가 좀 바뀌면서 저는 약간의 좀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뭐 신작에 대한 효과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예년보다 그 게임즈 화랑이었을 때보다는 지금 신작에 대한 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과도했었던 우려감이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원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기저 효과 그리고 반도체나 이쪽에서 나왔던 주도주 쪽에서 나왔던 수급들이 잠깐 쏠리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주도주격으로는 아니고 그럼 단기적인 관점에선 접근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게임주가 주도주로 부각한다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분들은 제 생각에도 없죠. 많이 없을 거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섹터 상으로 몰리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좀 트레이딩 관점을 좀 중장기라기보다는 좀 짧게 가져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좀 보유자들은 그럼 매도 관점으로도 봐도 되겠어요? 근데 매도 관점이라기보다는 근데 아마 좀 게임주들의 아마 좀 많이 그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익 구간이신 분은 별로 없으실 없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게임주 안에서도 이 종목들을 슬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한마디로 좀 게임주 안에서 가는 종목만 좀 잘 가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좀 섭렵하면서 이왕이면 게임주에 대한 보유 관점은 좀 갖고 있더라도 좀 섹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희망적인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임님은 어떤 관점이실까요? 그리고 크래프톤 넷마블은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면 혹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대장은 어디일까요? 일단 뭐 대장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는 넷마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종목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단
일단 넷마블과 크래프톤 둘 다 좋기는 한데 이 성향에 따른 좀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일단 호실적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는 종목 그리고 좀 안정적인 종목에서는 크래프톤이 좀 더 우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 좀 성장 쪽으로 좀 올인을 해본다면 넷마블 쪽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특히 최근에 둘 다 좀 좋은 이유들이 다 있죠.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다 호실적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호실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지만 예상치보다 생각보다 다들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실적이 발표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수급이 몰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넷마블 먼저 놓고 본다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그 IP 사실 웹툰으로 한 IP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게임이 좀 대박이 났었잖아요. 재밌더라고요. 해보셨어요? 네, 해봤어요, 주말에. 근데 이 게임이라는 게 사실 이전에는 좀 기대치가 상당히 좀 낮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DNC 메디어가 최근에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계속 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호평이 났음에도 주가는 사실 좀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그런 기대에 비해서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되면서 하루 매출만으로도 한 140억 정도를 기록을 했으니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의 기대치를 상당히 너무 뛰어넘었다라고 봐야 될 부분. 이고요. 그러면 지금 게임 매출의 순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었냐면 특히 지난 토요일까지만 하더라도 한 글로벌 매출 한 3위 정도를 기록하다가 이번 어제부터 한 2위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공격적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넷마블이 최근에 또 뭐 하이브 주식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재무적인 그런 안정성을 계속적으로 좀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넷마블이 계속적으로 부채에 대한 좀 차입금에 대한 증가가 계속적으로 일어났었는데 그런 부분만 조금씩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이자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 얘기만 했었지만 앞으로도 나올 신작 모멘텀이 한 두세 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지켜봐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짧게 크래프톤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계속 실적 상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실 게임 업계 내에서도 이 게이머들의 이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지금 주류 게임들에서 특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디도스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 크래프톤이 그런 부분에서 반사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이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다크앤다커라는 좀 문제되는 게임이 있었지만 그거를 IP를 흡수를 하면서 그런 신작에 대한 출시 기대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도 일단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넷마블도 좋고 크래프톤도 좋은데 거기서 손을 들어주자면 넷마블 쪽으로 그리고 대장주는 넷마블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저희 두 번째 주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첫 번째는 여기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블룸버그 통해서 나왔습니다. 포드 측에서 이제 배터리 주문량을 축소하겠다 협력사에 통보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관련주 LG 에너지 솔루션 플러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임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말간에 상당히 좀 많은 뉴스가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토요일까지는 좀 악재 위주의 뉴스가 나왔던 반면 일요일에는 특히 좀 호재성으로 볼만한 뉴스도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뉴스를 일단 다 같이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특히 유럽에서는 좀 노이즈가 생기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중국과 유럽 줄 선두로 지금 전기차가 상당히 좀 침투율이 빠르게 좀 많이 성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성장에 대한 적체가 좀 상당히 보이는 곳이 좀 유럽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포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포드가 특히 이 전기차 부분 사업부에서 이 마진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주문을 좀 어느 정도 줄이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이 포드가 대부분에 계약돼 있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SK온과 LG 엔솔입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유럽과 북미 쪽으로 이렇게 공장이 나눠져 있고요. 특히 포드가 가장 좀 익스포저가 높은 곳은 아마 SK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려 깊은 게 사실 포드 쪽에서는 이 SK온이나 LG 엔솔의 계약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좀 표명을 했었지만 사실 앞으로 나올 주문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소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호재성 기사로 좀 넘어가 보자면 특히 이번 바이든 행정부가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관세율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호적인 점. 또 뿐만 아니라 트럼프 또한 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선 공약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론 이 보조금에 대한 이슈는 있겠지만은 예.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견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특히 미국 쪽 북미 완성차 업체들 간에서는 특히 포드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특히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견해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좀 규제를 내리게 된다면 국내 배터리 업체 쪽에서 상당히 좀 협력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라고 보는 분위기고, 특히 일본 쪽에서 완성차 업체들도 북미 진출할 때 아직 이 배터리사에 대한 그런 협의가 아직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나올 수준은 상당히 좀 있긴 있다. 네. 근데 하지만은 이런 호재와 악재가 겹치고 이 대선이 남아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가야지, 아직은 4분기가 가야지 좀 어느 정도 뚜렷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지금 시점에서 공격적인 접근은 아니고 호재와 악재가 맞물려 있는, 버무려져 있는 이 시점에서 일단은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좀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차장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바이든 정부의 중국 관세 때리기 주말 사이에 소식이 전해졌는데 확실히 이거는 이점 맞죠?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로 좀 품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 이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공급망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 쪽에서 관세를 미국 쪽에 매긴다고 해서 100% 100% 다른 나라 국가들이 경쟁에서 우위다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 완성차 쪽에서의 영향은 분명히 반사익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우리나라 이 전기차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차도 그렇고 이 중국의 부품의 중국산 부품의 의존이 굉장히 좀 넓거든요. 절대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완성차 쪽에서의 얘기가 나오지만은 만약에 부품까지도 또 이제 부품을 쓰는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들의 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어떤 보복성 관세가 좀 구체화되고, 또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은 지금은 이제 이 전기차나 이쪽으로 하지만은 다른 산업, 그러니까 신재생 쪽에서의 산업에 대한 어떤 이 수입품이나 중국산 쪽에서의 관세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전기차 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의 다른 친환경과 관련된 네. 이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셈이 좀 복잡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차나 이쪽에서 우리나라가 이 판매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중국산 빼고 또 이제 유럽 그리고 일본 쪽에서의 완성차와도 어떻게 보면 같은 반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는다라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약간은 좀 좀 불리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나가 고개를 넘으면은 두 번째 고개가 항상 이제 오는 그런 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오늘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이런 이슈 때문에 완성차나 기업들이 주가가 오를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좀 단기적인 오름으로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반사이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좀 원체 풀어가면서 셈이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사장님, 부품단은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는 시각이 어떠신지가 좀 궁금하네요. 근데 우선은 이제 전방 지금 자동차 우리나라의 이 전기차 외에도 지금 내연 쪽에서의 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예. 환율도 제가 봤을 때도 금리나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가격 경쟁력이나 또 이제 이 완성차, 현대차, 기아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내연기관과 관련된 이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똑같은 구조의 수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좋아지지만, 근데 요새는 이제 내연기관 부품주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전기차 쪽으로의 부품과 연동성이 좀 바뀌어가는,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 부품, 내연기관 부품주를 따로 나누면서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미국 쪽에서의 보복성, 어떤 중국 쪽에서의 이슈나 여러 가지 부분이 다 겹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외적인 이슈를 빼고 내적인 이슈만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오히려 지금 IT, 반도체 부품주들 대비해서는 매수 관점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저는 이제 현대 오토에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생산에 대한 부분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현대 오토에버의 대표적으로 쉽게 말하면 랩이나 이런 그 IT와 관련된 수요도는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현대차 그룹 쪽에서의 이 ICT에 대한 수요도는 점점 이 자동차가 이 어떤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현대 오토에버 말씀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동일하십니다. 현대 오토에버 탑픽주로 받아가시면 되겠고, 주임님은 배터리 앞서서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선 괜찮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6월에 인터배터리도 있더라고요. 이 모멘텀이 좀 되어주지 않을까? 힘이 실린다면 어떤 종목 괜찮을까요?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은 6월 인터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번 국내 인터배터리가 사실 기대가 없었지만 되게 상당히 좀 전고체 쪽으로 네. 이렇게 붐이 오면서 좀 시세가 있었는데, 특히 아마 이번 6월 인터배터리도 거의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위주로 아마 얘기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SDI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삼성 SDI. 네, 지난번에도 사실 그랬었고,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부분에서는 상용화 부분이 상당히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을 보신다면 아마 삼성 SDI를 종목을 픽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6월 초까지는 이 단기 반등 가능성에 대한 그런 네. 존재를 좀 열어두시고 좀 짧게 가져가셨으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말씀 주셨고 짧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괜찮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에코프로머티 17일에 보호해소 물량이 풀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그 전에 들고 있다면 팔까요? 사실 지금 제가 그것을 논하기는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위에서 하시는지 밑에서 하시는지 좀 그런 부분도 있을 뿐더러 사실 이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수급적 쏠림 현상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보호예수 물량이라고 한다면 그 수급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악재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까지 저희 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체크리스트는 IBK투자증권 김용빈 주임,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